이번 시간에는 계절의 바뀜에 따라서 천간의 나이가 오르고 내리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간의 나이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1살에서부터 10살까지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나이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그것이 오르는 게 좋습니까? 내리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이는 무엇을 중심으로 들여다봐야 되느냐? 중간에 갑을병정은 무와 기에 모여 있고 경신인계의 많은 나이도 무와 기의 정신으로, 즉 중앙의 토를 중심으로 나이 중심을 보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예를 들어보자면 갑년생이 기달 태어나서 신날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세요? 1살, 6살, 8살이죠. 나이가 쭉 어떻게 올라갔죠. 나이가 올라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이것은 나이의 변화에 의해서 1살이 2살로 가든 또 4살로 가든, 즉 중앙의 5와 6, 무와 기의 나이로 볼 때는 이 1살이 토와 멀어져 있으니 많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시기이고, 또 중간에 5살과 6살 중심의 토를 중심으로 보면 8살의 신금의 시기에는 자신이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 3살 더 먹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근데 남을 돌보는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누가 몇 살 먹었든 그건 상관할 것 없고, 예를 들어서 병년생이 정월 임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건 3살, 4살, 9살이죠. 쭉 올라갔죠. 네.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즉 암놈이 중앙의 정화의 순놈의 시기로 맞이해서 무와 가까운 시기에 닿아 있으니 자신의 활동이 원만한 거죠. 토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9살이라면 어때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즉 자신과 함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무엇만큼 많아져? 4살만큼 많아집니다. 왜? 5살을 중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보호해 줘야 되고, 또 본인이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년생이 신달, 무날 태어났다면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상관없습니다. 즉 태어날 때 이미 10살을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머리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또 그 다음에 8살로 줄어들었죠. 2살 줄어들었죠. 2살 줄어든 것만큼 주위 사람들과 교우 관계가 조금 줄어든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보호 대상도 줄어든 거죠. 그러나 무날 태어났기 때문에 오행토 5살에 머물렀다면 이
개년 신월 무날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이라면 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들어가봐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다 좋아요 나빠요 라고 다 물어보지만, 자 신년생이 예를 들어서 신년생이 갑월 태어나서 정날 태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8살이고 1살이고 4살이죠. 어떻게 돼요? 나이가 8살에서 1살로 내려왔다가 다시 4살로 올라가는 과정이라면 이 중간의 과정이 뭐예요? 5라고 하는 숫자를 항상 내가 염두에 둬야겠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활동력이 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계절이 갑의 계절에 들면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돼 있고, 즉 대외적으로는 남의 도움을 받게 돼 있고, 또 자신도 갑이 지닌 것만큼 쓴 놈으로서 활동하겠죠. 그러나 8살에서 1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어때요? 제가 왜 저렇게 옛날에 활동적이었는데 왜 활동적이지 않지?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겠죠. 왜? 나이가 적으니까 활동력이 적어지니까. 활동력이 적다, 활동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첨단 나이가 지니고 나온 고유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을이 계절에 가면 4살로 올라가는데, 이 4살은 중간에 무토를 중심으로 나이를 본다면 1살만큼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만큼만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게도 변하고, 또 나이 적은 사람이 많은 때의 계절로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을년생이 임날 태어나서 신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 2살이 9살로 갔다 8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봄과 여름의 계절은 암스러운 짓거리로 살아가지만 여름의 계절은 노련한, 즉 세상을 많이 경험한 할머니의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지도하는 사람. 그러나 가을의 계절에 가면 1살 벌어진 신금의 시기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자신의 영역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5살을 중심으로, 토를 중심으로 각각의 오행들은 그 오행에 버금가는 일을 남들에게 행해주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와 반대로 신년생이 기날 태어났다가 이거는 8살, 6살, 10살이잖아요. 이거 나이가 많죠, 이거? 24살인데, 총 전체 나이가 24살인데. 8살로 태어나서 활동적인 사람이 또 6살로 2살 내려왔죠. 그러니까 사회를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암스러운 짓거리, 즉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수가 적지요. 네. 남의 꼬임에 잘 안 빠지죠. 그러나 개의 가을에 들어서면은 요건
10살 먹은 늙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지도자가 되는 시기인데, 요거, 걔는요, 요건 욕심이 많은 겁니다. 욕심이 많고, 머리가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믿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의 변화는 많은 나이가 적은 나이로 가든 적은 나이가 많은 나이로 가든 그것은 중간에 오를 중심으로, 무와 기, 토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더 먹었느냐 덜 먹었냐의 관계고, 활동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함께 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해서 남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부부의 관계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부의 관계로 왔을 때는, 요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와 부부의 관계는 달라지죠. 무년생이 기달 신날 태어난 남자와 무년생이 임날 임월 개날 태어난 사람의 부부가 만났다면, 이거는 보면은 똑같이 무의 시간이니까 5살만큼이니까 이거 활동이 활발한 나이죠. 그러면 여름에 갔을 때는 여기는 6살 먹은 남자고 여기는 9살 먹은 여자인데, 이거 둘 다 암놈이죠. 그래서 요때는 같은 암놈이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의 주관을 따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말을 순응하면서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또 가을이 가면 요 8살 먹은 금이 되고, 요것은 10살 먹은 암놈인데, 요 개는 암수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이를 다 먹었으니까. 나이 다 먹었으니까. 더 이상 나이가 없으니까. 이때에도 남자가 나이가 적죠. 적은 경우는 나이 먹은 사람 말 따라주면 되는데, 잘 따라주면 될 것인데 안 따라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남자인데 왜 네가 남자 말을 안 듣고 여자가 주장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때의 계절을 알아서 순순히 서로 응해주면 좋으련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라서는 거죠. 갈라서 부부가, 우리나라가 통계학적으로는 이혼율이 몇 프로라고 나오는데, 내가 느끼는 바로는 2쌍 중에 1쌍은 결국엔 해로를 못하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이 봅니다. 왜? 너무 많이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아주 전부 다 부부들이 따로국밥이 돼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따로국밥들이 만나서 또 다시 합친다고 한들 그 국밥들이 진정한 쌀밥 보리밥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재밌는 겁니다. 누구는 버리는 놈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버리는 년이 있을 것이고, 그 버리는 놈 찾아와가지고 또 신빙 새거 만드는 년이 있죠. 누구는 버리는 년이 있는데 누구는 또 주워오는 년도 있고, 또 버리는 놈이 있으면 또 주워오는 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근데 그들이 만나서 과연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의 말이기 때문에 또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요즘은 뭐 좀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뭐 있는 대로 내가 참 여차했으면 나 헤어지게 됐어. 이렇게 하면 털어놓으면 좋으련만은 잘 아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혼자 됐다는 얘기를. 그 혼자 된 것의 사연들을 들여다보면 갖가지 아주 그냥 참 기기묘묘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걸 털어놓질 않아요. 막상 뭐 털어놓고 자식할 것도 없이 들여다보면 나오는데 뭐. 이거 살겠다, 못 살겠다. 예. 그걸 누가 뭐 개인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뭐 개인이 신상 알아보나요? 태어난 날에 천간의 기운과 계절과 나이만 보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 내가 이 글을 풀어주면서도 이 부부가 산다, 못 산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주죠. 하나 더 볼까요? 정, 기, 정. 부부가 무, 경, 계. 이건 4살, 6살, 7살, 5살, 7살, 10살. 누가 나이가 더 먹었어요? 여름의 계절에는 암놈과 순놈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살 수 있죠. 여름의 계절에는 여기에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여자가 1살 더 많죠. 여자가 순놈이죠. 그러니까 순놈 중심의 가정이 되면 이 두 부부는 원만합니다. 즉 남자가 여자의 나이 많음을 인정하고 실제의 나이는 1살 적은데 막상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자가 하늘의 나이가 많으니 어른들 집 해줘야 되는데 누가 남자가 어른들 집 해주려고 하나요? 안 해주려고 한다면 이 부부도 갈라서는 길에 들어서는 거죠. 갈라서는지 안 서는지는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서로 각각의 계절마다의 고유의 나이와 고유의 오행을 지니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가 인지하고 알아차려서 그래 서로 존중해주면 원만히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음양은 맞으니까. 음양은 암놈과 순놈이 바뀌어서 순놈이 암놈이고 암놈이 순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이의 관계에서 행동이 나이에 속하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이 두 부부는 살 수가 없겠죠. 또 더 나아가서 가을이 돼서 경금의 7살이고 개의 10살, 이건 이제 정확히 암놈입니다만 그래도 암수가 맞고 음양의 오행에서 서로 도와주는 오행에 들어있다면 이 부분은 헤어지지 않겠죠. 단 여성의 활동이 10살이라면 아주 대단한 활동을 많이 하고 밖으로 막 돌 텐데 요것을 남자가 인지하느냐 인정해 주느냐 요거의 문제가 되겠죠. 인정해 준다면 원만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 우리 부부가 우리 마누라가 그냥 밖으로 많이 나 돌더라도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충실히 일해주고 있어. 이 고마움을 안다면은 고마움을 알아차린다면은 부부가 헤어질 일이 없죠. 그러나 뭐야 이거 여자가 이렇게 밤낮없이 돌아다니려고만 해 왜 이렇게 되면은 그 작은 것에서 의심을 갖게 되고 염려를 갖게 되고 또 걱정을 지니게 된다면 부부가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죠. 그러면 또 따로 욱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나이에 따라서 행동 영역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즉 나이가 많으면 나이 많은 만큼 행동을 할 것이고 나이가 적으면 적은 만큼 행동을 할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나이 많은 상대를 따라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만은 서로 각자 각자의 오행이 품고 있는 고유의 행위, 짓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 그래져요 그게? 그렇지 않죠. 또 주위 사람 얘기 하나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어른을 만난 것이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당시에 그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심장 투석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가서 당신은 앞으로 심장 투석을 해야 됩니다라고 진단을 받고 수술대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대기자가 심장 투석 수술 받는 사람 대기자가 4명인가 있었는데 본인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자리에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그 심장 투석 받는다는 것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한 열흘인가 있다가 이제 그 병원 원장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무섭고 또 투석을 또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참 아주 겁나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도망을 쳤습니다. 원장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정말 이 심장 투석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일러주시면 내가 평생을 당신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병원장님이 큰 대학병원 병원장님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꿀, 즉 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자리 잡으신 분인데 그러면 벌꿀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투석을 안 해도 심장이 회생이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경동시장에 가서 그 당시에 꿀 한 병에 10,000원, 12,000원 할 때인데 그분이 50,000원 들고 가서 장사꾼한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당신이 나한테 요거 진땡이냐 아니냐만 얘기하시오. 즉, 요 꿀이 가짜냐 진짜냐만 얘기하시오. 나 진짜라고 하면 나 당신한테 50,000원을 주고 사 먹겠어. 이러면서 경동시장을 다 뒤집어 깠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양심을 파는 사람이 없었는지 단 한 사람도 그분한테 이 꿀이 진짜입니다라고 100% 장담하는 장사꾼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어른이 실망하고 있던 차에 어디 가면 진짜 꿀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 어느 사람이 그래요. 지리산 밑에 저 진해 그쪽에 가면 양봉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로 다른 것 전혀 섞지 않고 그냥 1년에 딱 2번 채취한답니다. 꽃 많이 나올 때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 2번 하는데 그 꿀은 믿을만 할 겁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직접 사서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쫓아내려갔답니다.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그분이 딱 뚜껑에다가 꿀을 팔면서 50,000원을 딱 내가 진짜라면 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꿀들은 10,000원, 12,000원 할 때인데 거의 뭐 4배, 5배의 돈을 주면서 진짜 꿀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 심장, 이 콩팥이 나아져서 자기가 투석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진짜 꿀을 찾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산 밑에 그 진주 진해 그분 어디에 가서 양봉하시는 분을 만나서 당신이 나한테 진짜 꿀이면 내가 5만 원 드리겠었더니 그분이 5만 원을 딱 받더랍니다. 딱 받으면서 그 뚜껑 있죠? 꿀 담은 뚜껑.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자연산 100%라고 쓰면서 자신있게 건네주더랍니다. 그렇잖아요? 나 이 꿀 생산한 사람으로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생산해 냈는데 이 꿀은 100%다. 나는 여기다 첨가물을 섞지 않았고 뭐 다른 설탕이나 뭐 과당이나 섞지 않았다라고 자신있게 100% 자연산이라고 본인이 적어주는데 그분은 감동했다. 그래서 거기서 꿀을 5병을 사가지고 올라와서 그거를 먹으면서 많이 호전이 되는데 이분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허구한 날 이거 남들보다 이 4배, 5배의 돈을 주고 사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양봉을 벌을 키우면서 내가 진짜 키워서 먹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발전하게 돼서 다시 또 쫓아내려가서 벌꿀을 사면서 벌통을 3개를 이제 분양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남양주에 사셨는데, 남양주 사셨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신이 이제 벌을 키우는 거죠. 근데 첫 해에 벌통 3개 가져온 것이 가을에 결론적으로 통 하나 남고 2개는 없어진 거죠. 잘못 키우니까 이제 벌들이 날아갔든지 죽었든지 어쨌든 뭐 병에 죽었든지 3개 사온 통이 하나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또 내려가서 벌통 2개를 또 사왔다. 사오면서 이제 그래도 한 1년간 병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여간 본인이 꿀을 따서 일부러 좀 먹고 또 2통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3통을 키워서 본인이 말하자면 신장투석 침대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벌꿀로 인해서 즉 뭐 벌꿀에서 나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죠. 뭐 로얄젤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그냥 벌에서 나는 거는 거의 다 그냥 자기가 다 그냥 먹으면서 살았답니다. 건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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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이제 60대 신장 투석을 하기 직전에 이제 이 부부가 이제 헤어지는 관계가 있어서 혼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해서 신장이 많이 좋아지고 본인이 나이 70이 넘어서도 건강한데 70대 초에 60대 초에 여인을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룹니다. 예.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봤죠. 왜? 몸이 좋아지니까 사람의 정신도 살아나고 또 정신이 살아나니까 이거 뭐야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또 내가 어느 날은 오라고 해서 한번 갔죠. 갔는데 아주머니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젊어요. 1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젊어요. 그래도 그 분 되시는 분도 아주 그렇게 또 양봉하시는 그 어르신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은요 때가 되어야 꿀도 따는 것이고 때가 되어야 벌들도 활동하는 것임을 안다면 자연의 이치에 대한 공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데 하늘의 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보폭이 다른 거죠.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어린 시절에 그 고등학교를 화공과를 다니셔서 폭발물을 다스리는, 즉 광산의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는 기술자가 돼서 평생을 광산에서 이제 말하자면 종사하시면서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심장 투석을 해야 될 입장까지 가게 되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아주 그 벌을 쉬면서, 지금도요, 내일 모레가 80이 되신 가까이 분인데 정정하세요. 얼굴도 아주 기가 막히게 뭐. 사람들은 행위는 때가 되면 때가 되어야 그 행위가 일어나죠.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심이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거 생각도 안 했어. 근데 내 마음이 생겨서, 누가 생기라고 그랬나? 그냥 생겨서 그렇게 마음이 생기니 또 마음이 동하게 되죠. 생하면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남들보다 4배, 5배나 더 주고 진짜 꿀을 먹어야 되는 절박한 때가 도래되기 때문에 저 멀리 지리산 자락에 그 진중과 진해까지 내려가서 양봉업자를 만나. 그 양봉업자를 만나니까 믿음이 딱 가는 거죠. 왜? 뚜껑에다가 딱 몇 년생, 몇 년, 몇 월생, 자연산 100%. 왜?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기를 속이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생산한 물건이 찜찜하게 다른 물건을 섞어놓고 내가 100%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양심이 빵빵한 사람이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거짓말을 안 합니다. 네, 흙에 묻혀서 어떤 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행위가 달라지죠. 왜? 나이와 계절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